미국의 해밍웨이, 프랑스의 슈바르츠는 물론 한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했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노벨상. 알프레드 베르나르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노벨상은 1901년 시작된 이후 매년 12월 10일에 열린다. 그런데 노벨이라는 이름이 붙은 또 하나의 상이 있다. 이름하여 이그 노벨상이다. 1991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발행하는 과학 잡지 황당무계 리서치 정보 사무실. 오늘아 정신없는 이 남자, 잡지 발행인 마크 에이브러햄이다. Oh, it's too worthy to read alone. 마크 에이브러햄은 전 세계에서 보내온 논문들을 살펴보다가 너무나도 엉뚱하고 기묘한 연구 결과들에 매료되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So, shall we make a prize for ourselves like Nobel? Nobel? Yeah, but it's like totally different from it. We'll call it, That's it! Yeah! Editor. No. Well, Nobel Prize gets its name from the inventor of dynamite, Nobel. Boom! So, what we do... We invented soda bomb, for an example. Okay, let's put it away. And Nobel? How that? Yeah, that's it. That's great. We'll name it after Ignatius. We'll call it the Ig Nobel Prize, huh? Like Nobel, the antonym for Nobel is Ig Nobel. Ig Nobel, Ig Nobel. 그리하여 세상에 선보이게 된 이그 노벨상. 이그 노벨상은 1991년에 시작된 뒤 전 세계에서 기발하고 유머러스한 연구 성과를 낸 최고의 괴짜 연구가에게 수여되고 있다. 매년 12월에 노벨상이 열린다면 그보다 앞선 10월에 이그 노벨상이 하버드 대학에서 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이그 노벨상을 수상했던 괴짜 연구가는 누구였을까? 미국의 조류 연구가 이반 슈왑 박사. 조류 연구가인 슈왑 박사는 새들을 연구하던 중 딱따구리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머리에 딱따구리 부리를 만들어 쓰고 굵기가 다른 갖가지 나무들에 직접 쪼아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박사는 현기증을 일으키며 쓰러져 버렸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박사는 딱따구리가 두통을 앓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논문을 내기에 이른다. 논문 내용을 보면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쪼을 때의 속도는 시속 25km. 이것은 사람이 초당 20회 정도를 벽에 얼굴을 박는 것과 같은 충격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딱따구리가 왜 다치지 않고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해 슈왑 박사는 스펀지 형태의 두꺼운 두개골이 딱따구리의 뇌를 보호해주는 데다 나무를 쪼기 1000분의 1초 전에 딱따구리가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딱따구리가 쉴 새 없이 나무를 쪼아대면서도 두통을 앓지 않는 이유를 밝혀냈던 슈왑 박사. 그는 딱따구리의 연구자답게 딱따구리 모자를 쓰고 시상식에 참가. 2006년 이그 노벨 조류학상을 거머쥐었다. 다음 주인공은 프랑스 툴루즈 국립소위대 출신 박사 3인방. 마리 크리스틴 카디에르게, 크리스텔 주베르, 미셸 프랑이다. 연구실에 있던 박사 3인방은 어느 날 그들이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보다가 두 마리가 모두 벼룩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기만 해도 몸이 근질근질해진 박사 3인방. 그런데 이때 두 명의 박사가 각자 상대편 애완동물보다 자신의 애완동물이 벼룩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두 사람의 실랑이는 순식간에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나머지 한 명의 박사가 나섰다. Wait, then let's settle this up whether your dog's flea is stronger or your cat's fleas. 직접 개와 고양이의 몸에 기생하는 벼룩을 잡아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가리자는 엉뚱한 제안은 싸움을 일단락짓게 했다. 그리고 그 즉시 박사 3인방의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매일같이 셋이 모여 개와 고양이를 끌어안고 지냈던 이들은 날마다 그들만의 체육대회를 벌였는데, 대회 종목은 높이뛰기, 출전 선수는 다름 아닌 벼룩이었다. 끈질기게 벼룩대회를 거듭했던 3인방은
대회 결과를 통계로 냈고 그 결과 개에 기생하는 벼룩이 고양이에 기생하는 벼룩보다 평균 20cm는 더 높이 뛴다는 사실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박사들의 못 말리는 호기심, 기막힌 실험 결과는 2008년 이그노벨 생물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기발한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트링카우스라는 30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 야구 모자를 어떻게 쓰는지, 007 서류 가방을 어떻게 여는지 등을 기록했고 30년간의 쓸모없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3년 이그노벨 문학상을 수상. 스코틀랜드 해양과학협회의 로버트 베티 연구팀은 청어가 수면 위에서 공기를 삼켜 불에 보관하다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항문을 통해 배출. 청어가 밤에 방귀를 낌으로써 적의 등장을 동료에게 알린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생물학상 수상. 씹히는 바삭 소리가 좋은 감자칩이 맛도 더 좋다는 연구를 한 옥스퍼드대 심리학과 찰스 스펜스 교수는 영양학상 수상. 바퀴벌레를 잡아서 그걸 말삼아 채스를 두는 법과 또 은행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든 대만의 고정세는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가라오케, 즉 노래방을 발명한 일본 이노우에 타이스케는 노래방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하게 만든다 하여 세계 평화 공존을 이룩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처럼 언뜻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그노벨상. 하지만 놀랍게도 이그노벨상의 연구심사와 시상은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맡고 있다. 그렇다면 노벨상과 이그노벨상은 무엇이 다를까? 노벨상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면 이들의 시상식은 상상 이상의 황당함을 자랑한다. 본격 해보 기상천외한 이그노벨상 황당 규칙. 첫째, 상금. 노벨상 수상자에게 총 상금 1,000만 크로나, 하나로 약 14억 원 정도의 상금을 주는 반면 이그노벨상은 상금이 단 한 푼도 없다. 이 보상. 이그노벨 수상자에게도 메달과 상장은 있다. 하지만 메달의 형태는 은박지로 둥글게 잘라서 매직으로 로고를 아무렇게나 쓴 게 전부이며 상장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패러디한 생각하다 떨어진 사람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이다. 셋째, 황당 규칙. 뿐만 아니라 수상자가 수상소감을 발표하다 60초가 지나면 대기하고 있던 아이가 소리를 질러 수상소감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 수상자가 너무 근엄하거나 무게를 잡으면 관중 속에서 연단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그노벨상 시상식에 참석, 무대로 날아온 종이 비행기를 청소했던 이 남자. 첫 해부터 이그노벨 시상식에 종이 비행기를 청소했던 이 남자는 바로 하버드 대학 물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이 글라우버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2005년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 물리학 관련 양자광학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던 그는 2005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것인데, 노벨상 수상 당시 글라우버 박사는 노벨상 수상도 기쁘지만 노벨상 수상 규칙 때문에 노벨상보다 앞서 열리는 2005년 이그노벨상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해인 2006년부터 전과 다름없이 이그노벨 시상식에서 종이 비행기를 수거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듯 재기발랄하고도 엽기적인 이그노벨 시상식. 이그노벨 시상식을 만든 마크 에이브라임은 이렇게 말한다. Every winner has done something that first makes people laugh and then makes them think.